옛날 조선시대 진주 고을의 양반집 박찬판 댁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도련님이 새벽녘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부 앞에 나타난 신랑은 다름 아닌 머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세도가 찬판댁의 자제 연수 도련님. 그는 유독 혼례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눈빛은 자꾸만 흔들렸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사실 도련님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말 못할 지병이 있어서 외갓집에서 지냈고 혼례를 앞두고 본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긴장하신 거겠지? 그렇게들 넘겼지만 그 병은 발작처럼 찾아왔고 때론 멀쩡히 있다가도 숨이 끊어질 듯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례를 무사히 치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머슴 길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나를 부르는 듯한 도련님의 목소리, 그리고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보는 급히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창백하게 쓰러져 있는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도련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온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급히 찬판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도련님이, 연수 도련님이 쓰러지셨어요. 뭐시라? 연수가? 우리 연수가 말이냐? 박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찬판은 갑작스런 아들 연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당장 내일로 다가온 혼례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연수와 나이가 같고 평소 머슴이지만 총명하고 예의 바른 길보를 다시 불렀습니다. 길보야, 지금부터 내 말을 명심하거라.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아니 된다. 이 집안에 명운이 달려 있으니 내가 오늘부터 도련님이 되어서 혼례를 치러야겠다. 길보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찬판댁엔 혼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길보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혼례복을 입고 신랑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짓누르는 그 옷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신분의 무게이자 거짓의 무게였습니다.
길보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로 인해 노비로 전락해버린 삶. 그는 억울해하며 세상을 원망도 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식의 운명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리막 너머로 신랑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희운 도련님이 여기 어떻게... 어색한 첫날 밤 윤서는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이 친분으로 약조해 놓아 가끔 놀러와서 다가를 같이 먹기도 했던 희운 도련님. 그 도련님이 가끔 책을 읽던 목소리와 말 끝에 억양이 유난히 고왔던 기억. 그리고 아직 그대로인 따뜻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과 말투, 숨기는 몸짓까지 모든 것이 기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우연히 뒷마당 쪽을 지나가다가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서방님이 도련님이 아니라 머슴이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그 말에 윤서는 멈춰섰고 가만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기로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서야 그 말이 내 귓가에 바람처럼 타고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에겐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참판도, 하인들도, 하녀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도련님의 자리를 메운 이는 바로 머슴 길보였다는 걸. 또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윤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약조했던 윤서 아씨라는 걸.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렇게 예정되었던 운명이었던가.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밤이면 별을 헤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차츰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보 또한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련님에 대한 죄책감은 마음 한켠에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서로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혼례가 치러진 지 100일이 지난 새벽,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방 한켠에는 편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이듬해 봄 어느 날 동네 아낙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찬파댁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날 밤 누군가는 붉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길보였는지 아니면 연수 도련님의 혼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북쪽 어느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사내와 이웃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눈빛이 참으로 고운 다정한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때론 비극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록 머슴의 신분으로 도련님의 옷을 입고 신부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품은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은 이름과 삶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 걸음을 옮겼을 뿐이지요. 체면도, 가문도, 신분조차도 결국 사람의 진심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건 때로는 억겁의 인고 끝에라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